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7강 진짜 내 몸.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계셨지요? 잘 지내시고. 예. 자, 오늘은 이제 날짜가 23일이니까 벌써 2월 달도 21일 정진이 지나갔어요. 그지요? 21일 정진이 지나갔습니다. 이 21일 정진을 해보면 세월이 흐르는 것이 너무나 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2018년 뭐 1월 1일 뭐 새해 됐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벌써 2월 달이 지나가요. 그지요? 2월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자꾸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부터 하자. 지금부터 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조금 뭐 여건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아침에 못하면은 오늘을 꼭 낮에라도 해야지. 그래서 거르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거르지 말고 매일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 예불하고 일과를 굴리는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 생활 전반에 나의 인생관, 가치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꾸준히 하는 그 지구력도 길러지고 그것도 하다가 보면은 지혜가 밝아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하고 내가 변화하면 주의가 변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남 보고 변하라고 하는데 남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낳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그 상대방도 변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십시오. 오로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그 도반님들이 저한테 전화로 많이 그 질문을, 이제 봄이 됐나 봐요. 진짜 봄인가 봅니다. 한겨울에 추워서 움츠러져 있을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봄이 이제 싹 되게 추위가 지나가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선원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그것도 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이 딱 좋을 때지요. 딱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늘 하다가 보면 의문이 생겨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의문이 생기면 아이고 이까짓 거 이런 거 어떻게 미안해서 물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물을 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요새 뭐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래서 제가 미처 못 받으면 또 부재중 전화도 돼 있고 안 그러면 메시지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의문이 나고 잘 안 풀릴 때는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보면 내가 별로 말해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가 말하다가 보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봄도 돌아오고 하니까 질문 열심히 하십시오.
예. 페이지 5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보도 듣도 못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한 번 들었다고, 두 번 들었다고, 세 번 들었다고 어떻게 갑자기 내가 몸뚱이 무정물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자기가 계속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해서 이제 수술법문, 생체나 인공장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것을 바꾸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족은 과연 나의 가족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느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인연이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알고 있지요? 몸뚱이가 나다 라고 동일시를 해서 그것을 전도몽상을 하죠. 뒤바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모든 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전도몽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성품이 없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눈이다, 코다, 귀다 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항상 변합니다. 변하고 머물 수가 없어요. 눈이라는 기관에 머물 수 없고 귀라는 기관에 머물 수 없고 입이라는 기관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은 진짜 내 몸.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나다. 내 몸이다. 이렇게 했는데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그럼 진짜 내 몸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가짜 몸뚱이에 속지 말고 진짜 내 몸을 되밟혀서 가짜인 몸뚱이를 잘 굴려서 인생살이를 잘 해나가자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페이지 보십시오. 거참 희한한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약을 먹는데 혀에 약을 대면 약이 써. 그런데 목구멍에 들어가면 쓴맛을 모르거든요. 목구멍에 넘어가 버리면 쓴맛을 모릅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혀를 통해서 쓰다, 달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혀에 있을 때는 쓰다, 달다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목구멍에 쏙 넘어가 버리면 그 단맛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 뜨거운 것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도 입안에 있을 때는 되게 뜨거워요. 그지요? 뜨거운데 꿀떡 생겨버리면 되게 뜨거우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꿀떡 생겨버려요. 꿀떡 생기면 식도로 넘어가면 뜨거운 걸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뜨거운 걸 싹 먹을 때 보면은 입안에서는 진짜 입천장이 데이도록 뜨거운데 꿀떡 생기면 안 뜨겁거든. 그 참 희한한 일일세 이렇게 밥 먹다가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뜨거운 걸 느끼는 촉감이
요게 지금 그 세포가 거기 식도에는 없나 봐요. 그게요. 그래서 맛을 보는 그 기관이 혀인데, 그러면 혀 자체가 달다 쓰다 하는 것을 알까요?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보면 그 혀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지요? 제일 혀 끝이 무슨 맛이죠? 단맛이죠. 중간이요. 신맛. 짠맛 있고 쓴맛, 신맛 있고 제일 안에가 쓴맛이죠. 양가에도 있었어요. 매운맛. 이게 우리 생물 시간에 옛날에 혀 딱 그려놓고 이렇게 막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이제 침이 있으니까 이제 설탕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면 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녹아버리니까 혀 속에서 그러기는 한데 단맛은 혀 끝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혀 끝이 내가 뭐 독초를 먹었다든지 몸이 안 좋아서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맛 못 느껴요. 그래, 혀 자체가 맛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맛을 말하자면 눈을 비춰서 눈에 영상이 비치죠. 이렇게 상이. 또 귀에는 뭐요? 소리 음파가 들어오지요. 하는 것처럼 이 맛도 그 기관에 들어왔을 때 그 맛을 봅니다. 근데 눈이 말입니다. 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눈을 못 봐요. 앞을요. 그러면 사물이 있어도 못 보지요. 그것과 똑 마찬가지로 혀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맛을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혀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옛날에 대장금 봤을 때 말입니다. 대장금, 드라마 대장금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내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대장금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장금이죠. 장금이하고 그 라이벌 되는 애가 뭘 이렇게 타서 먹였나? 뭘 어떻게 해서 혀가 마비가 왔지요. 혀가 마비가 와가지고 맛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혀로 맛을 보지 않고 눈으로 음식을 하는 거. 그때 그거 드라마에 있었어요. 네, 미각을 잃었어요. 그때요. 미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미각을 잃어가지고 눈으로 다 맛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또 냄새로. 그렇게 음식을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 상당히 내가 감동 깊게 봤거든요. 우리도 왜 음식을 하다가 보면 일정한 양을 이렇게 할 때 된장국을 끓인다. 집에서 우리는 주부니까 된장국을 끓인다. 이러면 우리가 일정한 용기에 끓이지요. 냄비에. 보통 자기 집에서 끓일 때는. 그래서 거기서 끓이면 우리 왜 된장, 이것에는 된장 한 숟가락 넣으면 간이 딱 맞는, 그렇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 넣어보고, 간 보고, 조금 넣어보고, 간 보고 이렇게 안 하지요. 그냥 청 넣고 말지요. 그래도 간이 딱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꼭 먹어서 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어떤 데는 냄새를 맡으면 되게 짠내가 나. 그럼 그게 짜요. 그지요? 그래서 대장금에도 그렇고 또 할머니들이 음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음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각이 퇴화가 돼서 그래요. 미각도 늙거든요. 이 혀가 기관이잖아요. 혀가 늙어서 예민하게 맛을 감지를 못해요. 만약에 혀가 정말 맛을 본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늙어도 젊어도
늘 같은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기관이다 보니 인연과 조건에 따라 혀에 마비가 오면 맛을 몰라. 또 우리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밥을 먹는데 입맛으로 먹지 반찬이 좋아서 먹지는 않아요. 되게 아프면 입맛이 떨어진다 이라거든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안에 들어가면 막 쓰고 막 짜고 이래요. 그걸 소태라고 하는데 경상도 말로는. 그래가지고 꼭 밥도 꼭 모래알처럼 그래가지고 입안에서 뱅뱅 돌고 안 넘어가지요. 저도 수술을 해봤는데 수술 환자한테 갈 때 참 좋은 선물이 있어요. 아주 섬섬하게 담근 그 물김치예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몸이 전부 다 컨디션이 확 떨어지잖아요. 입에 뭐를 넣어도 매운 거라. 맵고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슴슴하고 시원한 그 물김치. 그러니까 밥 한 번 먹고 물김치 한 번 더 먹고 밥 한 번 먹고 물김치 한 번 더 먹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이제 환자다 이러면은 찰밥하고 물김치하고 맨날 그걸 싸가지고 가요. 그러면 참 잘 자셔요. 내가 경험이 있거든. 수술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겁니다. 늘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혀가 맛을 볼 수 있느냐? 혀가 인연과 조건으로 맛을 보는 기관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만 혀가 스스로 맛을 본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눈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기관이다 이러면 맞는데 눈이 본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왜? 눈이 안 보이거나 감각이 눈에 이상이 오면 못 보거든. 눈은 멀쩡하게 있는데 못 보거든.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혀도 맛을 보는 기관이지 혀가 맛을 본다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게 장황하게 대장금까지 얘기를 다 하면서. 자, 그런데 혀 자체가 쓴맛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혀 자체가 맛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본다, 또 귀로 듣는다, 귀라는 기관으로 듣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맛은 혀에 속하기 때문에 혀에서 맛을 모르면 무엇이 합니까? 혀 자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혀는 뭐지요? 무정물입니다. 혀는 무정물입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혀 자체는 혀는 지가 이것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지. 공덕형 보살님 잘 아십니까? 혀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 잘 아십니까? 들으면 이해는 아는 듯해요. 네, 좋습니다. 저기 임순자 보살님, 혀에는 자체성이 없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혀에는 자체성이 없습니다. 물론 눈도 자체성이 없고 귀도 자체성이 없지. 혀에도 자체성이 없는데 쓰고 단 걸 알아. 그러면 쓰고 단 걸 아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귀로 듣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뇌로 생각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손으로 감촉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아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네? 또?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해요. 견성, 보는 성품, 문성, 듣는 성품, 각성,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고 맛을 아는 것을 각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성, 아는 자리. 그래서 이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견성이라고 이름이 붙고 귀로 들을 때는 문성이라고 이름이 붙고 혀로 맛을 알 때는 각성이라고 이름을 붙고 생각을 할 때는 지성이라고 이름을 붙는데 이름들이 다 따로따로 붙는데 이 자리는 그 성품 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 견문각지하는 성품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한 자리를 눈으로 볼 때는 견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귀로 들을 때는 문성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 성품 자리라. 그러니까 문성, 견문각지하는 이 성품이 전부 한 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냄새도 맡고 하는 겁니다. 맛도 보고.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을 성품자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성을 내. 성내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화를 낼 수 있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렇게 하지요. 성내고 욕심내는 것이 다 어떤 자리가 한다? 성품 자리가 하는 겁니다. 성품 자리가.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성내고 욕심내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성을 내. 성내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성을 냅니까? 하고 확인이 또 묻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성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을 낼 때는 이 몸뚱이를 써. 성내는 것도 몸뚱이 굴리는 거지요. 얼굴이 벌게지고 성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몸뚱이는 자기가 얼굴이 벌게지는지도 몰라. 자체성이 없어.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성을 낼 때 말입니다. 화가 확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첫 단계에서 화가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욕을 한다든지 나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나한테 어긋나는 말을 한다든지 그 무엇이 됐든 내하고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성이 나지요? 나는 이렇게 내 생각에 내가 꼭 옳은데 저 사람이 다르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성이 나거든요. 그럴 때 성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심장이 좀 맥박이 빨라지지요. 성이 확 올라오니까 이 몸에 이제 그걸 말하면 호르몬이 확 배출이 됩니다. 그지요? 이제 거기 성나는 그 호르몬이 이제 저는 정확하게 그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게 배출이 되면서 맥박이 빨리 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눈도 커집니다. 그죠? 성 내는데 눈을 갸르스름하게 뜨고 성 안 냅니다. 그죠? 눈도 크게 뜨고 몸도 긴장을 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도 톤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성을 내는 데 따른 몸뚱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 보면 그 저기 회장님들은 주로 뒷목을 잡지요. 뒷목 잡고 그 다음에 쓰러지지요. 그래가 막 병원 가고 그러지요. 안 그러면 심장이 그간 사람은 가슴을 탁 움켜잡지요. 그런 어떤 일련의 모든 그 몸뚱이의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구나. 그런데 자기가 성을 낼 때는 화나는 데 들어앉아서 그런 몸뚱이의 변화를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날 때, 또 좋아할 때, 슬퍼할 때, 화가 날 때, 또는 굉장히 긴장할 때, 이완할 때, 이런 많은 감정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몸이 전부 반응을 합니다. 전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자세히 관찰을 한다면 그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겁니다. 변하는 도리.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 다음 상황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거기에 들어앉지를 않게 되거든요. 관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오늘 한 줄 새말기에 보니까 일각 거사님이 이렇게 써놨대요.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납니다. 연기를 마시니 어지럽습니다. 또 담배를 다 피우고 나니까 연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사라집니다. 그건 뭐예요?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제 아침에 이제 습관이 됐든 또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 자체가 인연과 조건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커피를 저는 아침에도 커피 안 마시는데 이제 커피를 아침에 꼭 마시는 분 있습니다. 그죠? 모닝 커피를 마셔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커피를 마셔야지 하는 그 생각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지 이렇게 하면은 커피를 마셔야지 하는 생각을 보지요. 1단계. 아, 커피를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구나. 이거를 이제 첫 단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물이 버글버글버글 막 소리를 냅니다. 거기다 김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물을 부었는데 이게 끓으니까 부글부글 소리도 내고 김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변하는 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먹으려고 거기다가 뭐 원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물을 내리면 향이 싹 납니다. 그지요? 향이 나면 향이 커피 향 좋다. 또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그 커피 향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커피 향 참 좋다. 근데 그 커피 향이 좋다라고 느끼면서 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완이 되는 사람 또 있겠죠. 참 평안하다 또는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또 있을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무수 차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마시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입으로 가지고 와서 딱 먹으면 따끈하지요. 아마 커피 향하고 같이 싹 마시니까 참 따뜻하다. 따뜻한 거 들어오면 또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좋지요. 몸이 샥 풀리면서 따뜻하다. 그래 또 몸이 싹 반응을 합니다. 좋다. 그럼 그게 이제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식도로 쭉 내려가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수많은 그걸 쪼개서 이렇게 보면 몇 단계일지도 모르지. 그게 굉장히 많은 단계의 변화 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 마시자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커피 마시면 습관적으로 하지요. 아무 생각이 없어. 몸이 늘 자동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또 내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데 그때 또 걸어가기도 하고 컵을 내기도 하고 커피를 따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동작들이 전부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는 도리. 그래서 어떤 도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만요.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리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도 어떻게 됩니까? 차를 운전해 가도 전부 다 핸들도 변하고 바퀴도 굴러서 계속 변하는 도리 속에서 지금 계속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 또 생각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를 해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또 먹다가 보니 선원장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했는데 이게 또 이 뜨거운 거는 누가 느끼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이게 변하는 도리지 이런 생각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무수 세계가 일어납니다. 무수 세계가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한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반이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는 것이 변하는 도리거든요. 그래서 맨날 선원장님이 사는 것이 변하는 도리다 이래도 사는 것이 변하는 도리인가 보다 그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가 자꾸만 변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고 또 자기가 그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이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분이 정말로 생전 처음으로 1시간 넘도록 앉아 있었는데 1시간이 넘은 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소리가 탁 하고 좀 큰 소리가 나니까 몸이 확 긴장을 하더라는 거죠. 한 번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더라는 거죠. 소리가 큰 소리가 확 나니까 몸이 싹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니까 또 몸이 또 착 이완이 되고 그 몸이 엄청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계속 변하는 도리로 봤더니 그냥
앉았는데 1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공부를 이제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만 그런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날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그 뭐라고 하나 좀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마디로 하지요. 말마디로 자꾸만 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저기 집에서 물을 끓이는데 보니까 김이 펄펄펄 올라온단 말이지. 진짜 이거 변하는 거네 라고 이제 앞으로 변하는 거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싹들이 엄청 이제 날 것이거든요. 이제 보세요. 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새싹이 나비 같아요. 새싹이 뽀록뽀록뽀록 올라와서 조금 커지고 잎 색깔이 아주 연한 연두빛에서 조금 더 짙은 연두빛, 조금 더 짙은 거, 이래서 초록으로 가서 아주 금푸른 초록이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변합니다. 그리고 꽃도 어때요?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면 꽃도 오늘은 꽃이 단단하게 봉오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조금 열었어. 그 다음 가니까 조금 열었어. 그 다음에 가니까 활짝 피었다가 아이고 비 한번 오니까 그냥 싹 다 떨어져 버리네. 봄 되면 그런 변화를 굉장히 크게 느낄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날씨도 지금 2월달, 이제 2월달 거의 다 갔는데 3월달 날씨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요새는 미세먼지도 많지만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데는 막 눈도 옵니다. 그 3월달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직접 변하는 걸 자꾸 보라 이 말입니다. 직접 보라. 관찰하라. 관찰. 거기에서 변한다는 것을 직접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살림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낼 때 이 몸뚱이를 써. 얼굴이 벌게지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죠. 심장도 막 두근거려요. 어때요? 성 되게 내고 이러면 입속도 말라요. 입안에 침도 다 말라요. 너무 열받으면요. 나타나는데 이 몸뚱이는 자기가 얼굴이 벌게지고 심장이 막 뛰고 침이 다 마르고 하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는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자리가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 자리가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어. 코도 자체성이 없고 볼도 자체성이 없고 입도 자체성이 없는데 성난 표정이 나타나거든. 얼굴이 성난 표정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저 사람 성이 났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얼굴을 막 웃으면서 그걸 성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얼굴 막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성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근육이 막 반응을 해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을 내거든. 쓰다, 달다, 짜다는 맛을 아는 그놈이 절대성 자리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것만 딱 인정하면 좋겠는데 당최 여러분들이 그리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윤아 거사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어떻게 진짜 내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딱 믿었거든요. 근데 딱 믿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믿은 이유가. 그래서 확신을 했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어떻게 진짜 내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진짜 내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존재까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저기 윤경숙 보살님.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식들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당최 나는 안 믿어져. 근데 그 성각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진짜기는 진짜겠는데 내가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어째서 진짜 내 몸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박영경 보살님은요? 네. 변하지 않고 절대성 자리라고? 네. 절대성 자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좋습니다. 저도 백봉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는 자리잖아요.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짜다. 말 들으면 너무나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짜지 않냐. 변하면 진짜가 아니야. 그게 확 와닿았어요. 변하니까 진짜가 될 수가 없지. 변하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 금방 어떻게 해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저기 윤아 거사님, 어떤 사람이 이럴 때는 이랬다가 또 좋은 거 하면 저랬다가 하면 그 사람 보고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진국 아니다 이러지요. 그런 사람 우리 잘 안 좋아하지요. 예, 안 좋아합니다. 전부. 왜 그렇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변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쭉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부자든지 안 하든지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믿는 바가 있잖아요. 꾸준한 사람은. 강보레 보살님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듣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내지 말자고 생각했더니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런데 변하는 것을 뭐요?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서 변하는 걸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아닙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윤하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구리 반지는 변하니까 가짜고 구리 반지는 변합니다. 그지요? 근데 순금 반지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순금 반지 보고 진짜 반지라고 하고 구리 반지 보고는 가짜 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가짜 마음인 것이에요. 가짜 마음. 진짜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여해야 되거든. 몸뚱이도 없다가 엄마 몸에서 나고 또 자꾸만 변해서 이렇게 왔다가 좀 있다가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지요. 근데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선 공부라는 것을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선 뭐라노? 그거를 좀 쫄고 들어간다고 하나? 좀 법문할 때 이런 말 쓰면 안 되지요. 이건 비속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 공부한다. 제가 또 뭐 이런 법문하면 뭐요? 일단 한번 쫄아. 내가 지금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뭐 고귀한 뭐가 있을 건데 나는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머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휑하게 있어, 머리가. 한영희 보살님 그렇죠? 그런데 변하는 것은 가짜야. 이거는 말 어려운 말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접촉하고 늘 쓰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런데 실제로 변하는 것이 가짜라고 안 느껴본 거지요. 변하는 것이 가짜라는 걸 안 느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성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일단 막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저 천장에 딱 올려놓고 공부를 저 위에 딱 올려놓고 나는 맨날 바닥에서 기어.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저 위에 있는 거하고 어때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모습 공식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왜? 변하지 않잖아.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수가 없잖아. 모습이 있어야 변하지. 임순자보살님이 이 말이 어렵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해를 하면 뭐를 해야 된다? 믿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래. 내가 지금은 내가 뭐 몸뚱이가 내다 해서 맨날 무지 속에 있어서 그렇지만 경계에 자꾸 휩쓸려서 그렇지만 일단은 뭐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지 않냐.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될 수가 없어.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짜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텅 비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비슷한 의미로 이거를 같이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가짜야. 변하지 않는 거는 진짜야. 그럼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변하는 거는 가짜야. 거기에 머무르지 머물 수가 없다라고 딱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지혜가 솟아나죠. 그래야 지혜가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픈 거는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다. 늘 아픈 거 아닙니다.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치료하면 또 안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아픈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변하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픈 거를 변하는 도리로 자꾸 관찰을 하게 되면 훨씬 덜 아프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아파도. 그런데 아이고 내가 아프다고 거기에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네 때문에 아팠다부터 시작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느냐서부터 이게 막 불평 불만이 그냥 가득 쌓이네. 그러면 뭐예요? 몸에 그 이상한 호르몬이 막 나와서 몸이 싹 망가진다. 몸과 마음.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한 채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 채의 오차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백봉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몸이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막 사유를 할 것도 없어요. 변하는 거는 가짜야. 변하지 않는 거는 진짜야. 그래서 진짜 내 몸은 뭐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는 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렇게 해서 딱 믿고 결정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공부가 축축축축 이렇게 향상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변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이것만 딱 머리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내 몸은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믿고 결정해서 달라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축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